자, 이번 시간에는 앞전에서 작업했던 드릴 지거 1번 모델링 작업 계속 진행을 하고요. 자, 저번 시간에 에서 3번 부품도 일일이 치수 측정해서 치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부품을 모델링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도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조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면도 부분이 요게 주황색, 노란색 부분이 단면한 부분이고요. 정면도, 그 다음에 좌측면도, 평면도가 있습니다. 자, 작업 순서는 평면도를 먼저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컨트롤에서는 중심선 레이어로 놔두고요. 여기다 잡아볼까? 그 다음에 먼저 평면도를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라인부터 그리겠습니다. 선 그리기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위치 선택하고 직교 모드 F8 펑션 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길이는 여기서 55.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컨트롤에서 외형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이즈 멀티라인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여기서 가운데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 J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제로로 Z 입력하면 되고요. 스케일 값은 S 입력하고, 자, 폭은 31mm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31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의 양 끝점 선택해서 위치 지정을 하고 종료합니다. 자, 그리고 라인으로 여기 끝을 이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자, 여기서 푸시가 들어가는 여기 홀을 뚫어줘야 되는데요. 그 홀의 크기는 삽입 푸시, 그 다음에 고정 라인화, 이 외경에 치수를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앞에서 치수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라인화의 외경이, 자, 칼라 쪽이 있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26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26파이 1을 그리겠습니다. 서클 명령 실행하고요. 엔터. 중심점의 위치는, 자, 왼쪽에서부터 40 떨어진 지점에 있네요. 그래서 프롬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베이스 포인터는 센터 라인의 왼쪽 위치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옵셋 값은 상대 좌표로 골뱅이 거리 40, 0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 레디어스 또는 지름 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지름 T 입력하고요. 다이아메터는 26파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여기 0.5씩이 있는 거야? 요 거리가 0.5인가 보네요. 30. 자, 그러면 이 치수가 좀 너무 작아서 끝에까지 가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왼쪽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는 나사부고요. M5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맞춤 핀이 있습니다. 자, 서클 명령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나사부 호칭 지름이 M5였고요. 위치는 가운데서부터 8 떨어져 있죠. 그래서 from 그 다음 베이스 포인터 선택하고요. 옵셋 값은 상대 좌표로 골뱅이 8,0 입력해야 되겠죠. 여기서 거리가 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름 다이아메터 T 입력하고요. 그래서 M5입니다. 5. 제가 아까 잠깐 자, 그 다음에 서클 명령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점 선택을 하고요. 자, 지름 D 입력하고 안지름은 4.2 앞에서 작업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사부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레이어 컨트롤에서 중심선 센터 마크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해서 팀 명령 실행하고요. 디멘션 커맨드 라인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자, 팀센 입력을 해서 값이 -1 입력해 주겠습니다. -1 센터 마커 CN 입력을 하고요. 바깥쪽 5파이1을 선택하면 이렇게 센터 마커가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ESC 누르고 빠져나간 다음에 커맨드 라인 상태에서 트림 모든 경계로 실행한 다음에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도형은 가는 실선이어서 컬러만 레드 또는 흰색으로 바꿔 놓으시면 되고요. 로테이트로 회전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한 7도 정도 해서 돌려놨습니다. 다시 레이어 컨트롤에서 외형선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맞춤 핀이 5파이였죠. 5파이 핀이었습니다. 그러면 서클 들어가서 위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 거리가 20이면요 가운데서부터 위쪽으로 10이에요. 그래서 from 베이스 포인터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셋 값은 상대 좌표로 골뱅이 x가 8이고요. 콤마 y는 20의 반 10. 자, 그 다음에 지름 D 입력하고요. 5. 크게 보이네. 맞춤핀 직경이 5였나요? 어, 5파이 고정핀 맞네. 미러
밑에다 그냥 다시 그려도 되고요. 미러 라인 위치 지정하고요.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자, 그 다음에 못따기 작업을 하기 전에 분해를 먼저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더 X를 누르고요. 분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못따기 C3으로 하겠습니다. 챔퍼 초기값이 안 나오네. 자, 일단은 트림 모드 확인해 볼게요. 트림으로 돼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D 입력하고 C3입니다. 3.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도 3, 엔터. 반복 작업, 멀티플의 U를 입력하고요. 대상 직선 선택해서 못따기 작업을 했습니다. 빠져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삽입 부실을 고정하는 에서 멈춤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멈춤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멈춤 나사가 있는데요. 이 나사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3번 부품에다가 뭐 해야 돼요? 앞나사를 만들어 줘야 되죠. 이것처럼.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M5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는 자, 치수가 여기서 확인이 안 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치수 측정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추추상도에서 측정을 해주는데요. 자, 어디서부터냐 하면 요 끝에서부터, 왼쪽 끝에서부터 여기 있는 센터 라인 여기까지 거리를 확인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치수 측정 해주시고요. 19요? 19.5? 그러면 20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어차피 크기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끝에서부터 20이면요, 여기서부터 20이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서 8mm 떨어져 있어요. 얘를 12mm 카피를 할 거예요. 자, 카피 복사하겠습니다. 단축키는 CO 또는 CP 입력하도 되고요.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센터 포인트 중심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옵셋 상대 좌표를 이용하겠습니다. 옵셋 값은 골뱅이, 두 번째 값은 상대 좌표로 거리 12,0. 얘는 왜 안 와? 센터 라인이 분해가 돼서 가네. 컨트롤 Z 실행 취소할게요. 센터 마크가 다 안 가서. 자, 카피 CP 입력하도 되고요. 셀렉터 오브젝트에서 좌측 상단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오른쪽 하단으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요소만 선택되죠. 그 다음에 완료 엔터. 기준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은 상대 좌표로 골뱅이 거리 12,0 입력해서 카피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얘가 멈춤새를 고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랭스텐 LEN 입력하고요. 단축키는 델타 정분 D 입력한 다음에 거리값은 5mm, 그 다음에 약간 확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을 그려 놓겠습니다. 이거요. 자, 사각형 그리기를 이용하겠습니다. 렉탱귤러에 렉탱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50 떨어진 지점에서 기준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분의 프롬을 입력하고요. 베이스 포인트 주투상도 좌측 하단 선택하고요. 상대 좌표로 골뱅이 거리 0,-50. 자, 그 다음에 대각 코너 위치 골뱅이 상대 좌표로 55, 자, 여기 보면 55고요. 아래쪽 t는 21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21. 시작 위치가 좀 아래쪽이었는데요. 무브 시키겠습니다. 이동. 자, 사각형 일단은 분해부터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 보면요. 자, 홈에 여기서 턱에, 자, 2번 부품 있죠? 여기서 이쪽에 턱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 높이가 17이고요. 21에서는 4mm 여기에서 단져 있으면 되겠죠. 4mm 단. 참고로 여기 길이는 여기서 18mm고요. 옵셋 18 사용하겠습니다. 대상 선택, 방향 지정, 그 다음에 옵셋 4mm 아래쪽에서, 또는 위에서 17mm 옵셋을 하도 되고요. 트림으로 정리.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자, 여기서 부분 단면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센터 라인을 하나 안 그려놨었네요. 라인으로 4분점에서 4분점까지 속성복사 매치 프루프 명령 실행하고요. 소스 선택하고 연장, 아이고야, (3mm) 연장을 할게요. 자, 옵셋 통과점에 t를 입력한 다음에 대상 직선 선택하고 여기 센터 위치에다가 먼저 옵셋을 한 다음에 속성 복사 매치 프로프 명령을 사용해서 일단 센터 라인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멀티 라인을 사용해서 스케일의 S, 직경은 해서 26파이 아래쪽으로 하나 그려 놓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센터선의 위치가 20이라고 돼 있어요. 20. 자, 옵셋 20을 하고요. 대상 선택, 방향 지정, 속성 복사로 카피를 해 놓겠습니다. 속성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사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길이가 저번이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 길이가 깊이가 13mm인가 12mm인가요? 여 깊이 확인해 주세요. (14) 나오나요? 한번 또 측정해봐요. (10) 11 14 그냥 하면 되네요. 14.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부분도 작업을 해야 되겠죠. F4 업데이트. 이번에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네. 자, 그러면 멀티라인으로 해서 스케일의 S, 자, 호칭 지름 M5입니다. 위치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나사 길이가 14mm 라인으로 여기를 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멀티라인 들어가서 스케일의 S, 자, 요번에는 안지름 4.2였죠 대상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14에서 한 3mm 더 추가 정도 할게요. 17 하니까 여기서 부딪히네요. 여기가 17이니까 17은 쓰면 안 되겠네요. 한 14 맞아요? 누가 14래? 여기가 17인데 여기가 어떻게 14가 나와요? 응? 뭐야, 여기까지가 17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14가 나와? 누가 빵 쳤어요? 에? 8.5였나요? 9로 보고 그러면 9니까 차이가 5mm가 나네요. 스트레치로 5mm 줄이겠습니다. 스트레치 S 크로스 윈도우로 선택을 하고요. 엔터. 기준점 선택하고요. 위쪽 방향 직교 모드에서 거리값 5. 다시 멀티라인에 스케일의 S 4.15 해서 자, 9에서 3mm 더 추가하면 해서 12.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어주겠습니다. 드릴의 날끝 부분이 각도가 제도상에서는 120도 그래서 라인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직교 모드 F8 누르고요. 해제한 다음에 자, 각도는 해서 사이가 120도가 되려면 이렇게 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해서 한 30도, 그러면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자, 꺽쇠 30 엔터. 방향 선택을 하고요. 위치 지정 거리는 대충 엔터. 다시 라인으로 꺽쇠 각도는 마이너스 30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지정하고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가 120도가 되고요.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각도 그릴 때, 선 그릴 때 30도 방향으로 그렸어요. 자, 불완전 나사부가 이쪽으로 쭉 내려왔을 때 요게 사이는 해서 30도로. 자, 선 그리기 명령을 이용을 하고요. 꺽쇠 각도는 60도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이번에는 각도 꺽쇠 입력하고 마이너스 60도로 그래. 아이고야, 위치 지정 안 했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고요. 불완전부까지. 자, 그 다음에 참고로 골지력, 호칭경이랑 앞나사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는 색상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돼요. 컬러를. 근데 얘는 색상이 안 변했어요. 그래서 분해를 하면 분해를 하고 컬러를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랭스된 명령을 사용하고요. 델타 정분 D 입력하고요. 5mm. 자, 부분 단면. 단면 하기 전에 여기서 못따기도 할게요. 자, 챔퍼 명령 실행하고요. 트림 모드는 노 트림으로 바꾸겠습니다. T 입력하고 노 트림에 N. 디스턴스 D 입력하고요. 0.5였죠. 0.5 C1 했던가? 1. 멀티플의 U를 입력하고요. 이게 0.5였구나. 1은 너무 크네. 디스턴스 T 입력하고요. 0.5 엔터 엔터. 얘는 이레이저를 주겠습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모든 경계 엔터 하시고요. 그래서 잘라내겠습니다. 자, 레이어 컨트롤에서 0번 레이어로 놔두고요. 스플라인. 종료. 엔터 엔터 엔터. 트림으로 정리. 그 다음에 해칭 들어갔어요. 타입은 유저 디파인더. 각도는 45도. 스페이싱 간격은 3mm. 애드 피크 포인트에서 경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건 꼭 그래. 좀 버그인 것 같아.
또 선택되네. 좀 버그 같아. 이제 또 몇 번 하니까 또 되네.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자, 해칭이 요 안쪽까지 해서 안치름 있는 데까지 해서 해칭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셋을 하나 해 놓겠습니다. 거리는 8, 여기서 8mm 옵셋 해 놓고요. 속성법사로 센터 라인으로 해 놓겠습니다. 연장을 5mm 좀 해 놓고요. 자, 요게 위치가 요게 홀. 자, 이 홀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다가 작업했습니다. 자, 얘를 기준 자, 조립도에서 정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 좌측면도가 있습니다. 좌측면도. 그러면 좌측면도로 이것처럼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좌측면도에서는 여기서는 요거를 그려줘야 돼요. 자립하기를. P는 구멍을 뚫어주고요. 자, 그런데 좌측면도까지 작업은, 자, 도면은 형상을 봤을 때는, 자, 이 부분, 내 잘못 그렸다. 여기 어쩌면 좋지? 자, 여기 이거 잘못 그렸네. 나사부로 그리면 안 되죠? 저 이거 자립하기를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볼트가 들어가고요. 여기 2번 부품에 나사부고요. 여기 이제 볼트머리가 들어가는 카운트볼을 그려야 되는데, 맞다. 이거 잘못 그렸습니다. 이거요. 잘못 그렸네요. 자, 그러면 이거 자립하기인데요. 저 나사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수정해야 되겠죠? 자, 케이스 규격집에서 자립하기. 자, 카운터보 형상에서, 자, 여기 안치름 얘가 얼마로 되면 돼요? M5였으니까 요게 5.5로 되면 돼요. 다시 그릴까요? 드래그해서 이레이즈로 치우고, 일단 센터 위치가 서클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중심점 선택하고요. 지름 D는, 자, 볼트가 M5면요 자립하기는 5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5.5가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클 들어가서 위치 선택하고요. 자, 볼트머리 직경은 T 얼마요? 9.5 맞아요? 휴게집에 찾아봐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몇 시에요? 안찌렁 자립하기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사 머리요? 카운트 보 안찌름과 작은 원과 큰 원 5.5 9.5 맞아요? 깊이는요? 볼트머리가 들어가는 이 깊이 5라고요? 카운트보의 깊이 5.4? 5.4죠. 5.4 실망이에요. 열심히 안 하죠. 센터 마크를 그리겠습니다. 팀 그 다음에 속성 복사 자, 좌측 면도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면도로만 나타나도 이 형상을 다 완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이면도로만 나타나겠다. 그러면 여기서 카운트보 형상을 어디다 그려줄 거냐? 이면도에서는 여기다 그려주고요. 그러면 얘는 부분 단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 단면으로 해서 반 단면을 그려주고요. 그러면 이 홀의 정보는 나중에 치수 기입을 해서 이 홀이 관통이다고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면도로만 나타낼게요. 그래서 이걸 잠깐 카피를 해 놓고요, 바깥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해칭을 다시 아니고 좀 놔두고 일단은 자, 이면도로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 단면 가운데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도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외형성 컨트롤에서 멀티라인 스케일에 S를 입력을 하고요. 자, 먼저 볼트머리 직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스케일 값이 에서 9.5였고요. 교차점에서 아래쪽 F8 직교 모드로 놔두고 깊이 5.4,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어주고요. 멀티라인 들어가서 스케일에 S 입력하고요. 안쪽 원은 5.5였습니다. 호칭경보다 큽니다. 자, 카운트보 형상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젠 단축키는 R만 입력을 하면 되고요. 스플라인이 이렇게 각지게 잠깐 보인 적이 있어요. 화면을 확대 축소하다 보면요, 그래서 부드럽게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각진 형태로 잠시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서 리젠 명령을 실행을 하면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자, 전 단면으로 작성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레이어 컨트롤에서 0번에 놔두고요. 자, 해칭 편집 들어가겠습니다. 해칭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먼저 리무브 바운더리에서 좀 삭제를 할게요. 어디냐면 여기 끝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그 다음에 다시 추가 add 입력을 하고요. 다시 여기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경계가 여기까지 잡혀 있었고 다시 여기 추가가 잘 안 먹네. 잠시만요.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 있는 스플라인을 일단은 이레이즈로 치워 넣고요. 그 다음에 리무브 선택해서 여기를 삭제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추가 add A를 입력하고요. 바운드리를 다시 여기 영역을 다시 선택해주면 돼야 되는데 여기 먼저 작게 하니까 또 먹네. 자, 그리고 완료 엔터 오케이 하고 나가서 전체 단면 해서 전 단면으로 이렇게 자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홀에 대한 깊이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치수 기입을 해서 레이어 컨트롤에서 치수 쪽으로 가서 여기다 이제 홀에 대한 정보 해서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킹 리더 세팅에 엔터 입력을 하고요. 언더라인 버튼 9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이미점에다가 그려주고요. 직교 모드 F8 끄고 약 60도 방향으로 그 다음에 다시 직교로 해서 넥스트 포인트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높이는 3.15 그 다음에 m텍스트에다가 여기다가 자, 홀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2- 그 다음에 홀의 직경에서 기호 %%C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5파이입니다. 옆에 가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홀이 전체 뚫려야 됩니다. 관통, 한글로 관통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영어로 트루 THRU 트루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엔터. 앞에 이거 두 줄로 표현되게끔 해놨나 본데. 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기본 세팅을 제가 안 바꿔놔서 그런가 보네요. 또는 편집에 들어가서 영어로 true 대신에 한글로 관통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오케이. 에헤. 세팅이 위로 올라가고 있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요, 치수 기입으로 해서 이 홀이 관통으로 뚫린다 하면 굳이 이 좌측 면도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단면으로 표현하고요. 카운터 부위 형상은. 그 다음에 여기 홀에 대한 정보를 치수 기입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없어도 이렇게 이면도로 나타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요것처럼 작업을 했고요. 나중에 전체적인 조립도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조립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이 부분 계속 작업 진행을 하겠습니다.